정옥은 70세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수연은 조용하고 성실한 젊은 여성이었죠. 껌찌야, 이리 와 밥 먹자. 그 순간 정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껌찌, 그 이름을 어떻게...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정옥은 눈을 크게 뜨고 멈춰섰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이름 하나가 어떤 거대한 비밀을 드러나게 할까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얇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70대가 된 지금 이 큰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빈자리가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정옥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윤정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도 브랜드 정장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 마치 모델처럼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내려왔죠. 어머니, 오늘도 나가봐야겠어요. 미팅이 있거든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정옥을 향한 시선에는 형식적인 예의는 있었지만 진정한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정옥은 익숙해진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윤정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딱딱하게 울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요리도 빨래도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죠. 거실 한 구석에서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윤정이 키우겠다며 데려온 강아지였어요. 정옥은 그 개를 내려다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며칠이 지나고 윤정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가사 도우미를 한 명 구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어머니도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옥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정옥에게는 타인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정말 힘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럴까? 믿을 만한 분이면 좋겠네. 너무 시끄럽지 않은 분으로. 물론이죠. 제가 직접 확인해서 소개받을 거예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 구해드릴게요. 윤정의 말에는 마치 정옥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정옥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 자신이 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옥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단정한 차림의 긴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정옥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늘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반가워요, 수연 씨. 들어오세요. 수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한 시선으로 말이죠. 그때 윤정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오셨네요. 간단히 집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수연을 하인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청소는 매일 하시고 요리는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빨래도 해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개도 한 마리 있으니까 밥도 챙겨주세요. 윤정의 말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서 정옥은 묘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옥은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정옥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일은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정옥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주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죠. 정옥은 처음에는 수연에게 무심했습니다. 그저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정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조심스럽게 빨래를 다루는 손길, 모든 것이 무언가 익숙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수연이 집을 나갈 때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연 씨. 내일도 부탁해요. 수연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정옥은 묘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같은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연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점점 수연의 존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기억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허리가 아픈 날에는 따뜻한 찜질팩을 준비해주기도 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정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수연이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바람에 하얀 이불이 펄럭이고 수연의 긴 머리카락도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껌찌야, 이리 와 밥 먹자. 정옥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차가 조금 쏟아져 테이블에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껌찌라는 이름. 그건 아들이 어릴 적 키우던 개의 이름이었어요. 정옥은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주워온 작은 강아지에게 정옥이 직접 붙여준 이름이었거든요. 껌딱지처럼 아들을 따라다녀서 껌찌라고 불렀던 그게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함께 살았는데 아들의 이혼 당시 전 며느리 지수가 데려간 개였습니다.
정욱은 급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마당에 있는 강아지에게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그렇게 불러온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네. 왜 껌찌라고 부르지? 정욱의 마음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개는 지수와 함께 사라져버린 개였습니다. 지수와 함께 어디론가 가버린 그 개의 이름을 왜 수연이 알고 있을까요? 정욱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정욱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정욱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아까 걔를 껌찌라고 부르던데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수연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실수를 들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릴 때 키우던 개 이름이 껌찌였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껌찌라고 불렀네요. 죄송해요. 정욱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릴 때 키우던 개라니. 혹시 그 개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껌찌일까요? 정욱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머, 그래요? 어떤 개였는데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가족 같은 개였어요.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개였죠. 엄마가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눈가에 서린 슬픔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아껴주셨다고 했나요? 네. 엄마가 많이 사랑했던 개였어요. 저도 어릴 때 그 개랑 많이 놀았거든요. 수연이 엄마라고 말할 때의 표정이 정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욱은 더 묻고 싶었지만 수연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간 후 정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껌찌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욱은 갑자기 일어나 2층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장 앞에 섰어요. 가장 아래쪽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첩들이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결혼식 사진들, 그리고 아들과 전 며느리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껌찌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수의 얼굴, 그리고 문득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을 때의 표정도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던 정욱은 사진첩 아래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맨 뒤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에는 아들의 글씨체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못 봤던 건데.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욱은 편지를 그대로 두고 다시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껌찌라는 이름, 그리고 이 묘한 닮음.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혹시
설마. 정욱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나이, 껌지라는 이름, 그리고 지수와의 묘한 닮은 점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사진첩을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어. 정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수연이 정말 지수의 딸이라면, 그건 곧 자신의 손녀라는 뜻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연을 볼 때마다 지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수연이 웃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눈매와 입가의 미소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정욱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수연이 당황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며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수연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정욱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수연 씨, 잠깐 쉬면서 차 한잔 할까요? 아, 괜찮아요. 청소 다 끝내고 마실게요. 아니에요. 잠깐만 쉬어요. 제가 외로워서 그래요. 정욱의 말에 수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정욱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자 수연은 고맙다며 받았어요. 수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차를 마시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분은 없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니. 그럼 정말 부모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정욱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게 돼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정욱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게 돼서 그건 바로 윤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빠랑 헤어지고 저를 가진 걸 알았지만 혹시나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지우라고 할까봐 말을 못 하셨대요. 수연의 말에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겼다니. 그럼 아들은 수연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이 너무나 슬펐어요. 정욱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급히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정욱은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윤정이 정말로. 정욱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며느리 윤정이 사실은 가정을 깨뜨린 존재였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지수를 버리고 윤정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지수는 혼자 아이를 낳고 병으로 죽었다는 것. 정욱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정욱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됐거든요. 아버지를 찾아보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정욱의 질문에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버린 사람인데 저까지 받아줄 리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욱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그래도 가족이 있다면 좋을 텐데. 저는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서는 다들 가족이 없으니까요. 가끔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저는 끝까지 남았어요. 수연의 말에 정욱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양도 되지 못하고 혼자 자랐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욱은 윤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수연 씨도 계시네요. 윤정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정욱에게는 차갑게 들렸어요. 네, 잠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연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수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간 후 정욱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정이 정말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수연이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깊어도 정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수하고 슬픈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너무나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정욱은 내일 수연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욱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수연과 지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의 모습도. 아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연이 정말 지수의 딸인지, 그리고 자신의 손녀인지 말이죠. 수연이 오전 9시쯤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인사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정욱은 수연이 청소를 하는 동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친 수연이 정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정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그렇게 자라다니.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어요. 혹시 어머니 사진이 있나요? 정욱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어요. 유일하게 남은 엄마 사진이에요. 어릴 때 찍은 건데. 수연이 꺼낸 사진을 보는 순간 정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히 지수였어요. 조금 더 어린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아들의 전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지수의 얼굴, 그 미소,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지수와 일치했습니다. 예쁘신 분이네요. 정욱은 겨우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보육원 선생님들도 엄마가 정말 예뻤다고 하셨어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정욱은 사진을 돌려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성함은 뭐였나요? 김지수요. 보육원에 제가 맡겨질 때 남겨진 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김지수. 맞았습니다. 아들의 전 며느리 이름 그대로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분명 자신의 손녀였어요. 점심을 마친 후 정욱은 수연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혼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편지를 꺼내야 했어요. 그 편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사진첩 뒤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글씨로 지수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보니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정욱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욱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수야, 그때 너와 헤어진 걸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정말 사랑한 사람은 너였다는 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 편지의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너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 정욱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어. 그걸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아버린 내가 참 어리석었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와 예쁜 아이도 낳고 다시 웃으며 살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 헛된 꿈이겠지. 내가 다 망쳐버렸어. 정욱은 이 부분을 읽으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이 지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을 꿈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수가 혼자 아이를 낳고 병으로 죽었다니. 아들은 수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야, 내가 너무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걸 놓치고 가짜에 속았어. 윤정이와의 일은 정말 큰 실수였어. 그 순간의 혼란으로 평생의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편지에는 윤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윤정과의 관계가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너를 놓지 않을 텐데.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그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도 보낼 용기가 없구나. 너에게 상처만 더 줄 것 같아서 그냥 내 마음속에만 묻어둘게. 지수야, 사랑해.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 미안해. 편지를 다 읽은 정욱은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윤정과의 일을 후회했으며 지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사는 꿈을 꾸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고 서랍 속에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이 지수는 혼자 수연을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욱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윤정과의 일은 실수였다는 것. 그리고 지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사는 꿈을 꿨다는 것.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지수와의 아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연이 바로 그 아이였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넌 이렇게라도 속죄하려 했구나. 알겠다. 내가 몰랐던 아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지수와의 아이. 내가 지킬게. 내 목까지. 정욱은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정욱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수연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수연이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 정욱이 부르자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네, 할머니. 아니에요. 그냥. 정욱은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윤정과도 대면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정욱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정욱은 수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니.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지수와의 아이라니.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윤정이 돌아왔을 때 정욱은 그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확신이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윤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에게는 그 목소리가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별일 없었어. 정욱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그 변화를 느꼈는지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손녀라는 것, 윤정이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 이제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욱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로 윤정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수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이 집을 나간 후 정욱은 윤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려왔지만 정욱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소파에 앉으며 윤정을 마주봤어요.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아,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정욱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욱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정욱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수요? 누구 말씀이에요? 윤정이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전 며느리 지수 말이야. 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정욱의 말에 윤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분이요?
이혼하신 분 말씀이에요? 맞아. 너 때문에 이혼한 그 지수 말이야. 정욱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했잖아.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인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상태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바람의 시작이었잖아. 정욱이 편지를 꺼내며 윤정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이 지수에게 쓴 편지야. 너와의 일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윤정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어요. 편지 속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실수였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언제 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지. 정욱은 편지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윤정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분이 저를 선택했잖아요. 결국 저와 결혼했고요. 선택이라니. 내가 강요한 선택이었겠지. 정욱의 말에 윤정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 사랑했어요. 윤정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욱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사랑이라니.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편지에서 후회한다고 했겠어?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가끔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잖아요. 윤정이 애써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정욱은 더욱 추궁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누가 죽었는지 알아? 죽었다고요? 윤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수는 혼자 아이를 낳고 병으로 죽었어. 윤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죽었다는 사실도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래. 너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있었어. 정욱의 말에 윤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윤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저를 선택했잖아요. 결국 저와 함께 살았어요. 윤정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다음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 집에 있어. 뭐라고요? 윤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바로 지수의 딸이야. 내 손녀고. 윤정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지수의 딸이라니. 그럼 정욱의 손녀라는 뜻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윤정이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의 나이, 그리고 가끔 느꼈던 묘한 기분들. 증거가 있어. 사진도 있고 이름도 확인했어. 정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그럼 제가 어떡해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10년을 내가 간병을 했다고? 내가 내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 정욱의 말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윤정에게는 정욱의 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보다는 안정된 생활에 대한 욕망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제발. 윤정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욱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뺏었던 자리,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됐어.
정욱의 말에 윤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지수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정욱의 마지막 말에 윤정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욱 역시 잠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고 정의를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평소와 같이 출근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욱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윤정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수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정욱은 이제 수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고 싶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윤정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마음속으로는 수연이 자신의 손녀라고 확신했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수연에게도 떳떳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유전자 검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 유전자 검사는 간단해요. 검체만 채취하면 며칠 내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요? 그럼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언제든 오시면 돼요. 예약 없이도 가능하고요. 정욱은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정욱이 다가갔습니다. 수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할머니. 뭐든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정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제가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할 건데 놀라지 말고 들어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유전자 검사요? 왜 갑자기요? 정욱은 수연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욱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인연이라니. 수연 씨 어머니 지수. 그분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정욱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엄마를 아세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혈연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수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욱이 자신의 어머니를 알고 있다니. 그럼 혹시 자신과 정욱 사이에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일단 검사부터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정욱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어요. 이틀 후 정욱과 수연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문지르는 것만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5일 후에 나와요.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옥과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5일이 정옥에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결과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한편 윤정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옥과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정옥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말수도 줄었어요. 윤정은 정옥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수연과 병원에 다녀온 후부터는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졌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윤정은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욱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수연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했어요. 드디어 5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욱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99.9% 일치해요. 정욱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수연이 자신의 손녀였던 거예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혈연 관계가 맞아요. 전화를 끊은 정옥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쁜 것은 손녀를 찾았다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욱은 수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결과가 나왔어요. 수연도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맞구나. 내가 정말 내 손녀였구나. 정욱이 말하자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 제 할머니세요? 그래요. 수연 씨 아버지는 제 아들이에요. 지수는 제 며느리였고 수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집이 알고 보니 친할머니 집이었다니. 그럼 제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수연 씨 아버지는 제 아들이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수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도 자신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욱은 수연 앞에 무릎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수연 씨. 이제서야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요. 수연 씨 어머니에게도 수연 씨에게도. 수연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세요? 그래요, 수연 씨. 수연 씨가 제 소중한 손녀예요. 정욱과 수연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그동안 서로를 몰랐던 아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 순간 윤정이 위층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욱과 수연이 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 손녀라는 말들. 윤정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윤정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욱과 수연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했습니다. 정욱은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들의 재회를 지켜본 윤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이제 윤정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집을 나간 후 정옥은 윤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윤정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전부터 정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윤정아, 앉아. 정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맞아. 수연이가 내 손녀가 맞더라.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윤정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반항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지. 정욱의 말에 윤정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간병하면서 살았다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훔친 자리에서 살았잖아. 정욱의 말에 윤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훔쳤다고요? 저도 법적으로 이 집에 권리가 있어요. 남편의 재산은 아내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윤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정욱은 윤정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권리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요. 저도 이 집을 지켰어요. 남편이 아픈 동안 누가 간병했는데요. 윤정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이 다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수라는 여자, 남편을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고 도망간 게 잘못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책임졌다고요. 정욱은 윤정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망갔다고? 내가 쫓아낸 거잖아. 쫓아냈다고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선택한 거라고요. 그때 갑자기 현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급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욱과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정욱은 당황하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정욱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김윤정 씨 계신가요?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말에 윤정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정욱도 충격을 받았어요. 횡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해예요. 윤정이 손을 저으며 부인했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근무하시던 디자인 회사에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고객들에게 받은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하네요. 정욱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정이 횡령까지 했다니.
이런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오해해요. 윤정이 정욱에게 매달렸지만 정욱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윤정아, 너는 정말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였어요. 돌려줄 생각이었다고요. 정말 잠깐만 쓰고 금방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데. 윤정이 변명했지만 경찰관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세요. 지금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윤정은 더욱 패닉에 빠졌어요. 안 돼요. 수갑은 안 돼요. 창피해요. 이웃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수갑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때 마침 수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경찰차가 서 있고 경찰관들이 윤정을 데려가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수연이 물어보자 정욱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윤정 씨를 체포하러 왔대요. 횡령이라니. 그런 일까지. 수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이라고 해도 이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어요. 윤정은 수연을 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수연 씨,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해주세요. 정말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일은 책임지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윤정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어요. 정욱도 수연도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에요. 제 짐이라도 챙겨주세요. 옷가지라도. 정욱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짐은 나중에 택배로 보내줄게. 지금은 경찰관들을 따라가. 경찰관들이 윤정을 데려가려 하자 윤정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집은 제 것도 맞아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렇게 하렴 먼저 죗값부터 치르고 와. 그때 다시 얘기하자. 너가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정욱의 말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망친 거지. 가정도 믿음도 이제는 법까지. 윤정은 경찰차에 태워져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지만 윤정은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은 정욱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네. 횡령까지 했다니. 정말 실망스러워.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요. 수연의 말에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끼리만 살자. 윤정이 경찰에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정욱과 수연은 진짜 할머니와 손녀로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정욱은 수연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수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가사도우미가 아닌 진짜 손녀를 위한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뭘 해줘야 할까? 정욱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역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지수가 미역국을 참 좋아했었죠. 임신했을 때도 평상시에도 미역국만 있으면 행복해했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 미역국을 끓여주자. 지수가 좋아했던 그 맛으로.
정옥은 미역을 정성스럽게 물에 불리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지수가 며느리였을 때 자신이 끓여준 미역국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수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미역을 볶고 육수를 우려내면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지수의 딸,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위한 미역국이었어요. 간을 맞춰보고 또 맞춰보며 완벽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1시간 후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나왔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 수연은 아직도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해줄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한 날이요? 응,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니까.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일 필요 없는 날 말이야. 정옥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어요. 마치 명절 아침 같은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와, 미역국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좋아했던 미역국이야. 내 엄마가 좋아했었거든. 임신했을 때도 평상시에도 미역국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했어. 수연은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왠지 모르게 그리웠던 맛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 꿈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많이 먹어. 이제부터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배워서 해줄 거야.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옥이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할머니랑 나들이 갈까? 나들이요? 응, 내 엄마한테 인사 가자. 할머니를 소개해야지. 수연은 정옥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자는 뜻이었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의 장소를 이제 할머니와 함께 갈 수 있다니. 네, 가요. 엄마에게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시간 후 정옥과 수연은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흰 국화꽃을 한 아름 사왔어요. 수연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란 국화를 골랐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사진 속 지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모셔왔어요. 제 진짜 할머니세요. 정옥은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수야, 내가 남기고 간 아이, 이제는 내가 지킬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내가 해줄게.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혼자 아이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수연도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세요.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지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옥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엄마도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야.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정욱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꿈이 있지? 저는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계속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 말이에요. 그래, 그럼 요리학원에 보내줄게. 최고로 좋은 곳으로. 정말요? 돈이 많이 들 텐데.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 꿈을 응원하는 게 당연하지. 수연은 기뻐서 정욱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지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녀석도 이제 우리 가족이지? 정욱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 이름을 바꾸면 어때요? 바꾸자고? 뭘로? 껌지요. 진짜 껌지로요. 엄마랑 같이 살았던 그 껌지처럼요.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진짜 껌지가 돌아온 거네. 수연이 강아지를 부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껌지야, 이제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그 모습을 보던 정욱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수연이 설거지를 하려 할 때 정욱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일부터는 설거지 하지 마. 할머니가 할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안 돼. 이제는 진짜 손녀로 살아야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없었다면 난 외롭게 죽었을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 묘소에 다녀왔다. 할머니와 함께.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꿈도 응원해 주신대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한편 정욱도 잠들기 전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수의 딸을 찾았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잘 돌봐줄게. 내 목까지, 지수 목까지 사랑해줄게.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또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수연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또 미역국이에요? 매일 해줄 거야. 우리 손녀가 좋아하니까. 수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할머니, 이 맛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 뒤로 껌지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 껌지가 다시 돌아온 듯 그 모습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욱과 수연, 그리고 껌지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은 끝난 인연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